자, 오늘은 이간 모의고사 세 번째 모의고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갈게요. 자, 1번부터 4번은 유충열전인데 전형적인 영웅소설이죠. 우리 4번을 먼저 보면, 자, 영웅서사는 상계에서 적강한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적강이란 뜻은 하늘에서 내려오다는 뜻입니다. 모르면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스승을 만나서 능력을 키워서 나라를 구한다. 이게 이제 대충의 영웅서사죠. 그래서 영웅의 압도적 능력으로 적을 제압하기도 하는데, 또 여기서 보면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강한 상대를 만나면. 그래서 이런 강한 적수와의 대결 구도는 이런 어떤 단조로울 수 있는 그 서사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주인공 충렬이 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높은 집들이 즐비하는데 노승이 나오죠. 아까 그 스님이 어떤 그 도움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소승이 연로하기로 뭐 몰라봤다. 용서해라. 이러니까 충렬이 자신의 어떤 그 프로필을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필자가 기박하고 조실부모하고 정처 없이 다니다. 그러다 대사를 만났다. 근데 어떻게 성을 아냐? 그랬더니 자, 남학 형상 화성간이 명일 오시에 이 충렬이 찾아올 거니 막대하지 말고 대답해라. 그래서 이제 복색을 보니까 남경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이제 이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승려가 이제 천상계 사람으로 살아있는 부처라서 기이한 술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승의 도움으로 세상에 나갈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각설이란 뜻을 알 텐데 각설하고 이러면 뭐예요? 앞에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화제를 전하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또 총대장 정한담이 나오는데 정한담을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고전소설에서 등장하는 반동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고전소설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이 주동인물이라고 하면 주인공이 맞서는 인물이 이제 반동인물이죠. 우리 보기에서도 읽었지만 강력한 적이 나타나는데 이 정한담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유심히 여기서는 안 나와있지만 유충렬 아버지로 추정이 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유배를 보내고 그 조정백관들을 처결해서 황희를 도모한다. 결국은 뭐예요? 정한담이 반역을 꾀했다 이런 뜻이죠. 정한담이 이 만만치 않은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도수를 익혔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가장 높은 지위로 나를 일으키니 나라가 어찌 무사하리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무사하겠느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뭐의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력을 가보니 황희찬탈을 합니다. 역모에 성공을 하고 그래서 충렬은 누구의 편에 선다? 황제의 편에 서서 한담이 군대에 맞선다. 그게 이제 노승에게 뭘 받았다? 신하경과 장성권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어벤져스의 무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한담이 최일기의 죽음이 어떤 연유로 이 사람이 분노를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담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 술법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비현실적이고 정기적이고 그래서 원수를 부릅니다. 여기서 원수 유충렬을 얘기했겠죠. 원수는 다른 얘기로 대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가 한담이 나옴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좀 웃기죠.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기뻐했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을 내가 벌할 수가 있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황제가 담부를 합니다. 술법이 굉장히 능하니까 조심해라. 그랬더니 원수가 크게 웃어요. 아, 내 적수가 안 되지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최한담이 이제 비범한 인물인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양 묘사를 통해서 이제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노승에게 받았던 신하경과 장성검을 꺼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한담에게 이제 너를 죽이겠다라는 걸 이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벌하게 얘기하죠. 네 살을 포획을 떠서 종묘에 제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정한담이 굉장히 분노를 해서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하면 칼로 치면 반합에 죽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싸움을 할 때 한 합을 뭐 한 신 정도 되는 싸움을 이제 합이라 그러는데 반합 그러니까 반도 안 싸우고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살려서 잡으려고 했더니 어떤 그 도수를 부리죠. 채색 구름이 자욱하게 일어나며 그러면서 이제 장성검의 건강이 없어지고 칼이 도로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아 그 이충렬이 생각을 좀 바꿉니다. 아 이게 어 천신이구나. 그래서 산채로 잡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내가 환을 당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냥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충열전의 장면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자, 1번의 답은 5번이다. 간결한 문제는 아니고 음, 굉장히 보면은 길죠. 이런 걸 만연체라고 하는데 간결한 문제는 아니었다. 자, 그리고 2번은 답이 4번인데 꾸짖었죠. 그래서 그를 자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3번은 이렇게 술법은 충렬 간담 모두를 상대하기 위한 무력화된 술법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죽일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렵지 않은 상대로 봐서 살려서 잡고자 했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정치 지문인데 이제 이런 질문을 읽을 때 보면은 어떤 그 입장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죠. 그래서 요 입장들이 명시가 될 때 우리가 잘 봐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각 철학자마다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입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서는 이제 롤스랑 고티의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티의 이야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게 좋겠다. 자, 롤스는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원칙이 정의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을 개념을 제시했어요. 자신의 지위나 계층, 자산 능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으로 설정된 일정이 가상적인 사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공정, 그러니까 분배의 원칙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분배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그 절차적인 공정성. 그래서 이 상대방이 합의한 것만으로도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최소 수혜자일 거기 때문에 이런 최소 수혜자에게 이 최대 이익을 주는 최소 국대화 원칙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평등주의를 추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읽었을 때 롤스가 이야기하는 어떤 도덕적인 원칙들이 원칙론적, 원초적 입장 뭐 이런 측면에서는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결함이 많은 주장이다라는 게 느껴지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처럼 이제 모든 사람이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는 똑같은 이익을 배분해서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제소극대 원칙이 분명히 많은 학자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고티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티에가 어떤 측면에서 비판을 하는지 우리가 체크를 잘 해야겠죠. 그러면 뭐냐면 이 자신의 처지와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개인이라는 불필요한 도덕적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개념을 풀어서 잘 봐야 됩니다. 불편부당이라는 뜻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롤스가 이 제소극대 원칙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전제는 개인이 굉장히 합리적 존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게 공정성을 합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봤지만 고테이가 볼 때는 이 개인들이 이 불편부당하다라는 굉장히 전제를 깔고 개인이 어떤 욕심을 내지 않고 어떤 분배에 있어서 굉장히 정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테이가 볼 때는 굉장히 불필요한 도덕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개인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롤스가 보는 그게 굉장히 불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들이 이 자신의 처지와 이익을 잘 알고 있는 합리적 존재라는 현실 가정하에서도 정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그것들을 통해서도 이 정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 고티가에 따르면 협업이 없는 상태를 자연 상태에 머물게 되는 기저점 보상보다 타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얻는 보상이 더 크다고 할 때 사회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를 구성을 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개인들이 합리적인 존재고 협업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개인이 했을 때 얻게 되는 자연 상태에 머물렀을 때의 기저점을 초과해서 발생한 이득인 잉여가 어떻게 쓰여지는 데에서 그 정의 원칙이 이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 이제 두 단락까지 읽으면 필자가 이제 고티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고티에의 그 이론에 따른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협업을 통해서 최대 보상은 이 협업에서 총 이득에서 다른 사람이 기저점은 개인이 혼자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뺀 값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일정한 양보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등장한 개념이 완전 양보량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보상량은 최대 보상에서 실제 보상을 뺀 값이 된다. 그래서 이 고티에는 이 이런 그 협상자들이 그 상대적으로 평등한 비율, 절대적으로 평등할 수는 없고 상대적으로 평등한 비율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실제 양보량을 자 우리가 이제 항상 그 경제 지문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 이렇게 글로 나온 것을 이렇게 수식어로 정리하는 게 경제 지문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실제 양보량을 완전 양보량으로 나눈 요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뭐라고 한다? 상대 양보량이라고 한다. 요걸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티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상대 양보의 최대 극소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실제 이제 금액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주는데 이걸 풀어보면 알겠지만 실제 등장했던 숫자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선생님 수식을 써놓기는 했는데 이거를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자 철수 600을 투자해서 180만 이득 얻을 수 있고 영희는 400 투자해서 80만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각각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80에 80이니까 2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협업을 하게 되면 500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돈을 400, 600을 분리해서 갈 것이 아니고 같이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협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각자가 요구하는 최대 보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20과 32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이해를 해야겠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600을 투자한 철수가 이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게 이제 180만 원의 이득을 빼는데 이것이 이제 420만 원에 해당이 되고 또 영희 같은 경우는 80만 원은 그 뺀 가격이 320만 원 정도가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이제 최대 보상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최대 보상을 얻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 보상이라는 것이 X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수식을 등장시키는 것은 420에서 X를 뺀 값을 420에서 180만 원 뺀 값으로 나눈 것과 320에서 500 마이너스 X 값을 뺀 값을 320에서 80 뺀 것으로 나눈 차이가 극소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극소, 그러니까 상대량의 차이죠. 이 차이와 이 차이가. 그래서 극소가 되려면 0인데 이 0이 되려고 하면 실제 계산을 다 해줬습니다. 수능에서는 이건 계산을 안 해줄 가능성도 덜어 있긴 합니다.
자, 실질 보상이 x는 300이 되고 0의 보상은 그러면 얼마가 되냐? 200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x 값을 이제 구했고 실제 보상이 철수의 실제 보상은 x 300이라고 했기 때문에 300, 그러니까 최대 보상은 420을 받아가고 싶지만 철수가 받아가는 것은 300, 영위가 받아가서는 2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원리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티에는 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경제 지문 치고는 아주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5번은 답이 5번인데 원초적 입장이란 도덕과 무관한 가정으로부터 정의 원칙이 도출되는데 비판적이다. 언뜻 보면 맞는 내용 같기도 한데 자, 고티에가 이제 원초적 입장을 비판했다. 이렇게만 읽으면 가운데 걸 안 읽으면 대충 맞는 것 같아서 답을 5번이 맞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가 이제 다르냐면 원초적 입장이 도덕과 무관한 게 아니고 뭐를 비판한 것이냐면 모든 존재가 불편부당하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모든 존재가. 그러니까 도덕과 무관한 가정으로부터 정의 원칙이 도출된다는 것을 비판한 게 아니고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각 개인이 불편부당하다는 점을 비판을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틀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어가 3등급 이제 미만인 학생들은 이제 고티에는 원초적 입장을 비판했다. 이렇게만 있고 무엇에 대한 원초적 입장을 비판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풀다 보면 이제 다른 선지에서 이제 답을 고르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6번은 원초적 입장이 롤스인데 이 롤스고 이제 고티에인데 답은 이제 3번이죠. 자, 기억은 이전과 달리 개인들이 자신 처지 이익을 알고 있으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정보를 잘 모르는 상태죠, 기억은. 그래서 6번에 3번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고 자, 8번은 B에 대한 내용이 틀렸는데 B라는 게 320만 원인데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의 보상액이죠. 세영이가 기저점을 뺀 보상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9번은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이제 노직의 이야기를 잘 파악을 하고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롤스와 고티의 이야기들을 잘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노직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개인이 소유한 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획득 절차에 대해서 된 거면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개인의 어떤 부에 대해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롤스나 고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개인의 상황과 능력은 사회적 부와 자원을 분배하는 궁극적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인이 부를 많이 부여했다고 해서 그걸 분배하는 궁극적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기합니다. 물론 이런 교정이 필요한데 그거는 잘못됐을 경우에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은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직은 이제 개인의 부가 정당히 소유했다면 이는 정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노직에게 롤스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도출한 절차는 모두가 평등한 상태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평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노직하고는 좀 다른 입장이지만 맞는 내용이다. 자, 그리고 이런 그 9번 같은 지문을 풀 때는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각 철학자들의 입장을 굉장히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 2번 같은 경우는 노직이 롤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능력은 이런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틀렸고, 자, 롤스가 고티에게 얘기하는 것은 자,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도출된다고 봤죠. 이런 사회 분배 정의는.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 노직이 고티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 노직은 자유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죠. 자유주의자라고 하면 국가가 간섭하는 걸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책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노직의 입장이 될 수가 없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고티에가 노직에게 얘기하는 건지 노직도 자발적 합의를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비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에서 15번은 이제 마셜 맥루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요 지문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관련해서 지문들이 많이 등장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요것도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가의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마셜 맥클루한이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언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매체는 보통 형식이고 메시지가 그 안에 담긴 내용이라는 건데, 이런 이분법을 허물었다는 뜻입니다. 허물었다는 뜻은 이 둘의 위치가 바뀌어서 매체는 내용이고 메시지는 형식이래.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둘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매체 자체가 사람들이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인쇄 매체에 머무를 때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TV, 라디오, 영화, 전화 이런 다양한 매체들이 쏟아내는 이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될 때는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이런 그 맥클루한의 매체론에 공부된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인데, 1960년대 이후에 이러한 다양한 예술 작품들, 그러니까 조각을 이 재료를 통한 형상 구현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개념들의 총체성을 보여주는 복합 감각 경험을 나아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줬다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래서 이 TV라는 전파 수단을 이용해서 문화적 융합을 창출했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양식, 장르들 간의 중첩을 통해서 그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는 알레고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이 자주 등장하는 차용의 경우 같은 경우는 본래 이미지가 있는데, A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새롭게 부여된 이 A-라는 이미지가 중첩이 되면서 그 새로운 의미가 되는 P가 탄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A와 A-가 만나서 B가 되면 이 A는 이 나중에 탄생한 B와는 다른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대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A가 본래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통해서 양식과 장르, 새로운 시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미적 소통 영역이 확장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유튜브도 매체이기도 하고 콘텐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 뭡니까, 저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것들도 디지털 매체에 속하죠. 그래서 이런 매체 환경에서 예술은 본질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켄 골드버그의 텔레가든을 보면 작품 없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가든은 왜 작품 없는 예술이 되었냐고 하면, 관람자들이 보는 것은 자신의 모니터가 아니고 그 안에 담긴 정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전에는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텔레가든이다라고 하면 이 모니터가 중요한 어떤 그 매체가 가 됐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정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표현 도구만 디지털 매체로 전환된 것이 아니고 작품은 예술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작품 대신에 갖게 되는 건 수행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수행성이라고 하면 관람자의 행위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조금씩 다른 반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프리 쇼의 웹 오브 라이프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 스크린이 있는데 손금이 스캔되고, 그래서 3D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이 3D 이미지라 하면 관객이 손금마다 매번 다르겠죠. 그러면 예술 작품이라고 이것을 봤을 때 이 예술 작품은 항상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추가되면서 다시 구성을 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뭐다? 디지털 예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매체 예술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는데, 수행성에 의해서 원본성이 어떻게 된다? 반복적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전환되는 작품 없는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작품이 증발되고 그 자리에 미학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하게 이해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0번은 답이 2번인데,
이 특정 예술 평론가의 견해를 소개했다. 가가 특정 예술 평론가는 아니죠. 맥클루한의 이야기가 이제 매체 원래 신문 방송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방송학자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영향을 주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11번에 2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뼈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런 얘기지. 이것이 이제 바꿔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거 그 표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자,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란 뜻은 그 이후란 뜻이죠. 그래서 모더니즘 미술은 순수 시각적 경험에만 치중을 했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에 대한 반발로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막의 수키로 밑에 쳐진 커튼 이런 것들은 이제 모더니즘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그 변형 조각들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산물로 볼 수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각으로 보시면 되고 이번 같은 경우도 미적 소통 영역 확장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다른 것들도 틀린 설명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13번의 5번 같은 것도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이 관람자 행위에 의해서 수행성이 원본성을 대체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원본성 자체가 사라지고 반복성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14번은 이 답이 3번인데 이 도명 스크린이 이 정보 형식으로 존재한다. 관람자, 상호자, 디지털 공간인데 언뜻 읽으면 또 맞는 것 같은데 이 디지털 공간은 물리적인 스크린이나 디지털 장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5번은 이제 이런 것들은 잘 틀리면 안 되는데 동음이 이어라고 하는 거는 소리나 뜻 같은데 뜻은 다른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배가 있을 때 먹는 배와 타는 배가 있으면 이건 완벽하게 다른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배 안에서도 이제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동의미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1번이 완전히 다른 동의미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상섭의 만세전을 볼 텐데 이 만세전도 마찬가지로 보기를 먼저 봐야겠죠. 그 여로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하는 길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여로형 소설 이런 것들이 이제 더러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그 뭐 산포 가는 길,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 같은 이런 작품들이 여로형 소설인데 뭐냐면 주인공들이 이제 길을 떠나면서 서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발생하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여로형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 일제강점기죠. 근데 일제강점기인데 이 서구적 근대의 유입으로 인해서 사회문화적으로 격변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란을 겪는 어떤 모습들도 소설 속에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인물, 몰락한 기조 이런 것들이 영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일본 유학생인 나이입니다. 그러면 일본에 당시에 유학을 갔다 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엔텔리고 좀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있다는 것을 봐서 결혼을 했고 위독하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유학을 이제 끊고 돌아오게 된 어떤 이유 같은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해야죠. 자, 여기서 이제 중심 인물이 이제 김희관이 되는데 아버님 옆에 앉아 있다. 언제부터 또 와서 뭐 또라는 것들을 통해서 뭐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자주 집에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양복은 입었으나 장족을 물고 앉았다. 양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을 합니까? 서양을 상징하게 되죠. 당시 일제강점기 때
한복을 입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이제 뭐 양복을 입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장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봉산탈춤 같은 작품 볼 때 장죽을 물고 막 그러죠. 양반들이. 그래서 이제 서양과 조선의 어떤 그 이미지가 중첩돼 있는데 당시에 어떤 그 아까 보기에서 읽었듯이 문화적인 충돌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아내가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약을 씁니다. 당과 몇 첩 이런 것들을 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한의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이 주인공인 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 선제 문물을 배우고 왔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중독부 병원에 갔더라면 굉장히 빨리 치료를 했을 텐데 왜 안 갔냐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양이가 뭘 아냐? 라고 하면서 이 양에 대한 불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잠자코 말았다. 역정을 내면 이렇게 이제 더 반박을 하면 역정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차려주는 조반 아침밥을 먹다가 이 왜 와 있냐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집 뺏기고 첩하고 헤어진 뒤에 벌써부터 와 있단다. 그래서 김이 의관이 딱한 처지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이 병에 이제 많은 약을 쓰게 된 이유도 좀 짐작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 술 타령이고 사람이 죽을 지경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엉터리 의사라는 것을 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미간에 의한 숭배심을 잃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언급을 하니까 이제 더 어떤 신뢰감이 떨어지죠. 자, 그렇지만 아버지는 완벽한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A 같은 경우는 기미간의 어떤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귀족들의 초상 뭐 이런 데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남에게 기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매일 아침을 드시면 자시면이 이제 옛날 표현인데 드시면 기미가 나갔고 약주를 취하여 들어오시기도 하고 동호회 연종 총회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니까 계속 어울려 다니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이 말투에서도 나오지만 굉장히 이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사코 왜 다니냐. 그래서 이 반 미친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맨들 아니야. 평야는 직함 때문에 다니는 거다. 그래서 중추원 부천에도 하나 생길 줄 아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감투 욕심 때문에 얼려 다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아내의 병은 뒷전임이 짐작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김희관이 이런 그 의원직을 하나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아버지를 데리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철겨운 지가 언젠데 이미 때가 지났다. 이거 그걸 누가 못해서 애를 쓰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유치장에 또 들어가고 싶은 경우 예전에 유치장을 다녀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서 그 김미간의 의도를 짐작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일선인들 일선인이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일본인과 조선인이죠. 이 일본인과 조선인의 동화를 표방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서 이 일본 총독부가 추구했던 어떤 방식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동호회 실체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염선성의 만세전 잘 봤고, 자, 그래서 A와 B의 공통점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미가 살아가는 방법, 동호회의 그 실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요약적으로 진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은 답이 3번인데 집을 빼앗겼다는 것이 서자작이 집을 빼앗았다 이런 것은 그 남을 배신하는 인물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김미간이 여기 집에 얻어 살다가 서자작이 이제 죽은 뒤에 그 집을 빼앗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너무 의도를 갖고 보면 오히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면 3번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번은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적절한 것은 얘만 보면 그 넌지시 들어
내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들은 틀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9번은 답이 2번이죠. 그 일제에 대한 인물의 반감.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아버지가 뭐 독립수사가 아니고 오히려 일본에 동조해서 어떤 한 자리를 얻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 틀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에서 24번은 현대시가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시나리오가 등장을 했습니다. 복합 관련데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좀 길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낄 텐데 고3 모의고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나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용우는 이제 독립운동가이자 승려라고 우리가 그 사전적 정보를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절대자가 어떤 그 조국을 뜻하기도 하고 부처를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당신이 가신 뒤로 난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신은 조국이 아닌 부처, 나에게 힘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은 당신이 절대적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위하기보다는 나를 위함이 많다. 그래서 경어체 어미가 반복이 되는데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청독부 일제에게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들이 땅을 빼앗기고 순환을 겪기 때문에 갈고 심을 땅이 없죠. 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집에 갔더니 이 이웃집은 이제 다른 나라를 뜻하겠죠.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됐는데 이 식민지가 된 조선을 바라보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겠냐.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지는 인격이 없다. 나라 이름 우리 민족이죠. 그래서 인격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그 당시에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랬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그 비인간적인 핍박의 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모멸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존재죠.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뭐 그 존재는 굉장히 뭐 이렇게 뭐랄까요? 상상 속의 존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민족은 여기서 호적과 조건을 얘기하는 건데 민족이 없다는 건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욕을 하려는 장군이 있었다. 그래서 그를 한거한 뒤에 3.1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남에게 대한 격분, 일제된 분노인데 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차이,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자책인데 그때 당신을 보았다. 불이 한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죠. 영탄법입니다. 자, 윤리, 도덕, 법률 이런 건 정의라고 믿는 규범인데 콸과 헌금을 재산을 지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고 맞는 규범들이 권력과 돈과 주인, 장군 이런들 앞에서 이렇게 허망한 연기와도 같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영혼의 사랑은 죽으면 영원해지겠죠. 그래서 죽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 잉크질을 할까? 과거 역사를 부정을 할까? 술을 마실까?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거부할까? 이렇게 할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절망적 순간에 힘을 주는 존재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EBS 수능 특강에 나왔던 작품이고 다시 한번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정의성의 전문가의 삽을 싣고는 노동자에 관한 시죠. 그래서 흐르는 것이 물뿐이냐. 그래서 노동자의 삶과 흐르는 물을 동일시합니다.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 나가 삽을 씻으면 슬픔도 다 버린다. 직접적인 정서가 제시됐죠. 슬픔도 버린다. 그러니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노동자가. 사는 게 힘든데. 그래서 이 담배 피는 거는 고통 예수의 순간이고 그리고 담배는 피우고 돌아간다. 삶에 대해 무기력하고 체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업 한자로에 맞긴 하는 생애. 그래서 노동자의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저물고 저물어 색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든다. 그래서 이 썩은 물이라고 하는 것 도시와 산업화의 부정적인 현실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궁핍한 노동자의 삶을 얘기하고 다시 어두워져 돌아가야 된다. 왜 돌아가야 내일도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체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은 경우는 크게 재미가 없어서 다 읽지는 않을 텐데, 이 자음과 기임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 자음은 상자가 잘못된 배송된 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자음 같은 경우는 이 창고에 이 박혀 있는 것을 이 원칙으로 하고, 이 상자 배송하는 것을 굉장히 집착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가봤자 또 창고가 있을 거다. 답답한 이야기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임 같은 경우는 창고 바깥으로 나갈 것을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은 뭐다? 맡은 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제 아픈 데를 건드립니다. 기임이 이제 노름을 통해서 빚이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장이 뜬금없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에 대한 보람을 이 사람은 창고에 있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보람을 편지에 대한 이 답장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결국 기임은 어떻게 하냐면은 트럭 운전수의 딸 미스 다린과 함께 창고를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게 시나리오인데 이제 이건 연극을 위한 극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무대 장치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는 어떤 것들이 잠시 후 트럭이 경운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연극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무대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으로 봐야 됩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 함께할 대상이 사라졌죠. 그래서 북어를 넣은지 모르는데 북어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한탄 같은 것들을 하다가 자기 아니야. 세상이 잘못돼도 판단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상자를 다시 쌓고 있죠. 그래서 자기 삶이 부정되게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상자들을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번의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화적인 사건을 나열했다. 그래서 주인과 장군과 일화를 한용운의 시에서 나타냈고, 나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을 통해서 상념을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1번은 한용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의 어떤 사상과 이 시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답은 4번이죠. 그래서 근대세계 모순성을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 윤리 도덕 법률이 이 굉장히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선지들은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2번은 답이 5번인데 그래서 A는 이제 당신을 얘기하고 B는 상자 주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해 한용운의 시에서의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자각해 가면서 당신의 존재와 있는 걸 확인하고 있고 다의 인물은 이제 창고에서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자가 자신한테 소중한 어떤 그런 물건이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 이유도 자신이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자기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계속해서 확보하고 싶은 바람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3번은 답이 4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달이 궁핍하고 현실이 개선되려는 전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삶이 형상화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제 시가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이제 새로운 뭐 이런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면 틀립니다. 그게 국어 3등급 미만의 학생들의 특징인데 선생님 여기 달이 뜨잖아요. 달은 미래지향적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달이 썩은 강에
달이 떠서 이제 저녁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달이 이제 어떤 희망이 되려면 달을 보고 어떤 소원을 빌었다든지 저 달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내일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시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삶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가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음, 그 A는 이제 주어지는 보상을 상징한다. 이런 것도 틀렸죠. 자신의 의미를 찾는 데서는 이제 여기서 보상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24번은 3번인데 이 요 작품이 이제 관객들을 가지고 있다. 이 내부로 한정된 무대를 공간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 연극으로 보게 되면 이 연극이 무대에서 이제 상영을 하기 때문에 무대가 이제 창고 안으로 설정된 것을 비춰서 생각하면 이제 그 떠나는 인물이 이제 무대 밖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는 이제 무대 바깥에서 이제 들리는 것으로 연출을 해야 맞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25분에 30번은 생명과학 지문이고요. 31번부터 34번은 고전문학입니다. 자, 두 개 정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 지문에서도 필자가 출제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이 여기에서는 방제가 이제 중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제 방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농약 같은 것들을 적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인체에 이제 유해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예방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인간의 가축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생물학적 방제가 있고 그래서 그 BT 단백질이 합성되는 박테리아는 바실루스 투링기엔시스라는 이 대표적인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결국 뭘 한다? 생물학적 방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실루스 투링기엔시스라는 어떤 그 박테리아가 이 그 병충해를 어떻게 박멸하는지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박멸하는 과정을 분명히 설명할 텐데 그 과정이 어떤 그 절차들을 거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그 PT 단백질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것이 그 해충에게 도달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안에 요소들을 채워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학기술 질문은. 그래서 보시면 황원자, 수소원자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원자 구조를 그려보면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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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수소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갈 텐데 이때 이 안정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다이어설파이드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염기성 환경에서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성이나 중성 같은 이 환경에서 유지가 되고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건 이거겠죠. 염기성 환경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이 BT 단백질들이 그물처럼 엉겨보는 결정화 과정을 내포체라고 하는데 이 내포체를 통해서 이 곤충 체내로 진입을 해서 이 중장에 도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이 발휘가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 BT 단백질, 바실루스네 BT 단백질이 이 결합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체내에 내포체라는 결정을 형성을 해서 그 곤충 내의 충장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곤충의 충장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원추세포와 배성세포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서 이, 이 칼륨 이온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칼륨 채널과 이 원추세포에서
이동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배성세포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채널도 중요하고 펌프도 중요한데 여기서 그 혈중 칼륨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배성세포는 수소 이온을 흡수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수소 이온을 흡수하고 칼륨 이온하고 서로 교환을 하는 그래서 칼륨 수소 펌프를 통해서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데 이 중요한 건 이제 네 번째 단락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 중장 내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소 이온을 흡수하죠. 누가? 배성세포가. 그렇게 되면 중장 내강의 수소 이온 농도가 낮아지면서 강한 염기성을 띠게 된다가 이제 핵심 포인트 킬러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도 봤지만 뭐가 중요하다? 이 다이설파이드 결합이 염기성 환경에서 끊어진다라고 했는데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강한 염기성을 띠면서 이 다이설파이드 결합이 끊어지게 되죠. 이제 다이설파이드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 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BT 단백질로 분해가 되고 여기 이제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톡신으로 분해가 되고 결국은 우리가 듣고 싶었던 결국은 뭐다? 중장에 구멍이 생기는 궤양을 야기함으로써 곤충을 사멸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것이 다이설파이드 결합이 끊어지고 톡신으로 분해되고 그러면서 이게 체내 중장 체내에 궤양을 야기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져서 강한 염기성을 뜨게 된 게 트리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소화기관이 어떻다? 산성과 중성이기 때문에 이해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염기성 때 발생한 문제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다섯 번째 단락은 이 나방 같은 경우는 토양에 서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파리에 이제 유전자 변형, 이 크라이 유전자를 가지는 것들을 개발을 해서 이파리를 갉아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번은 답이 4번인데 이제 강한 염기성에서 다이설파이드 결합이 끊어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원리가 왜 생기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도 이게 이제 그 내용 일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그 추론 문제인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걸 떠올릴 수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답이 가능한 것들이죠. 근데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또 3등급 미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 다이설파이드 결합 끊어지는 거, 강한 염기성의 다이설파이드 끊어지는 거에만 집착을 해서 맞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원리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는 것까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자, 26번은 답이 2번인데 자, 학사는 세포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학사는 세포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 읽지 않았는데 세포 에너지 사용은 펌프를 통해서 일어날 때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7번은 답이 3번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28번은 원추 세포와 배성세포 이야기인데 자, 기억과 달리 미은은 수소이온 이동을 통해서 칼륨이온 농도 조절에 기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BT 단백질이 분해가 됐죠. 자, 그리고 29번은 실험 A와 실험 B가 그 A 같은 경우는 바실루스 투링기엔시스의 어떤 실험이고 B는 크라이 유전자 이거 그러면 실험 B는 이제 나방이나 이런 것들 날아다니는 유충들 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 B와 달리 A는 이제 토양에 이제 서식하는 거죠. 그래서 중장 내각이 강한 염이성 요온에 의해서 다이설파이드 결합이 끊어지는 현상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B 같은 경우는 이 개별 형태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중장 내장이 다이설파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개별 단백질의 형태의 곤충 체내에 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방식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0번은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허난선의 규언가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작품인데 자주 등장하는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엊그제 젊었더니 이렇게 다 늙었구나. 소년행락 즐거웠었을 때의 일을 생각해도 소용이 없다. 늙어서 이제 서론 말을 하려고 하니 목이 맨다. 그래서 현재 현재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고 아버지 날 기르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 때 그래서 이 굉장히 힘들게 길러냈는데 이렇게 고귀한 사람은 내가 못 바라도 군자의 좋은 짝을 찾기를 원했는데 이 내가 원먼스러운 업보가 있어서 그런지 이 월한 오인의 연분으로 인해서 이 장안유입의 경박자가 가장 중요한 여기 핵심 키워드죠. 서울 거리에서 놀기 좋아하고 경솔하며 가벼운 사람을 꿈같이 만났다. 그래서 화제의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예, 당시 용심이 살얼음 디디는 듯하다. 그래서 화자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3528 그래 그의 그 젊었을 때를 지나서 이 천년여질 이런 좋은 어떤 용모와 마음씨가 이렇게 절로 잃었는데 그래서 그걸로 100년 계약을 했다.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가고 조물주가 시기를 해서 그런지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그랬더니 이 나의 어떤 이 아름다운 얼굴이 보기 싫은 모습이 되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날 좋아하겠느냐라고 설이 좁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남편 탓을 하다가 인과의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몹시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잠을 들어 꿈해보려라 하니 그래서 이 작품은 독특한 이제 두 가지 감정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그 님에 대한 원망의 감정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움도 가지고 있다. 바람이 지는 이 풀 속에 오는 짐승. 그래서 이 화자 인사를 방해하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키죠. 그래서 견우 직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보는데 은하수가 막혔어도 우리는 어떻게 이 약수, 장애물이 있는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초로는 맺혀 있고 모온이 지나갈 때 그래서 이 자연적 배경으로 자자의 답답하고 쓸쓸한 심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소리가 감정이 이입된 있는데 굉장히 서럽다. 그래서 이 박명, 이 복이 없는 하자의 운명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불운한 것은 내 운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시조는 달로가라고 합니다. 달로가라 하면 늙음에 대한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춘산에 봄산에 눈 녹인 바람을 청춘인데 건도 풀고 간데 없다. 그래서 청춘이 빠르게 지나갔다. 적은 듯. 그래서 잠깐 그 바람을 잠시 동안 빌렸다가 백발이 있는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다. 그래서 긴 밑에 해묵은 서리. 그래서 이 백발을 참신하게 표현을 했죠. 이 백발이 된 머리가 하얀데 그거를 이제 드라이기처럼 하얗게 녹여볼까 하더라. 그래서 백발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달관의 여유가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늙음에 대한 단식 이야기이긴 하지만 단식을 하면서 슬퍼한다, 뭐 안타까워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달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허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재밌는 게 이 가의 가사가 이제 헌한서론인데 헌한서론의 동생이죠. 허균은 이제 좀 비참한 최후를 좀 맞게 됐는데 반대편에 탄핵상소에 의해서 어쨌든 작품을 보겠습니다. 작년 오늘 절박한 비란 중에 비단부에 옥동자가 태어났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금지 오겸이었을 텐데 요절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요절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죽음을 단식하다 아니나 하늘 네가 알겠냐 물을 떠난 자의 슬픔아 지극했네. 그래서 굉장히 슬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에 오늘도 병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고 내 몸도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 좋은 밤, 이 좋은 밤은 뭡니까? 작년 오늘에 옥동자가 태어났다기 때문에 생일이죠. 아들 생일에 기뻐해야 되는데 대상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없죠. 그래서 슬픔으로 가득 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드물게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잘 나오는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1번은 답이 4번이죠. 그래서 그 A 같은 경우는 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과거의 이별 장면이라고 했는데 과거의 이별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이별을 이제
뭐 거의 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별하지도 않았고 이별 장면 사술한 것도 아니라서 답이 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2번은 답이 3번이죠. 3번. 그래서 그 디귿 같은 경우는 어, 이 바람은 이 바람이 봄바람이 불어야 이제 백발이 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취를 가려먹는 장애물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바람이 부정적 치어다 이런 거에만 너무 집착을 하면 이런 것들이 또 잘못 볼 수가 있겠죠. 자, 33번은 자 답이 3번이죠. 그래서 이 춘선에 쌓인 눈이 녹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젊음에 대한 미련을 갖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34번은 답이 5번인데 그 A와 비교하면서 자기와의 그 화자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견우직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외로움을 드러내고 다이 화자는 D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래서 그 D 같은 경우 직녀상을 보면서 마주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간 모의고사 3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